다시 태어나도 결혼을 하고 싶다거나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이실 신혼 초 때 아기가 낳기 전에는 주변에 진짜 결혼 추천하고 다녔거든요. 아기를 낳고 나서 아기를 놓는 거는 좀 더 생각을 해봐라. 근데 왜냐하면 제 성향이 제가 후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발견한 제 성향을 보고 깨달은 것 같거든요. 전 너무 자유롭게 다니고 싶은 거 너무 많고 그리고 뭐 참여하고 싶은 거, 배우고 싶은 거, 만나고 싶은 거 이런 게 너무 많고 한 사람이어가지고 이분은 조금 더 혜은님에 대한 개인적인 얘기를 조금 듣고 싶어요. 이제 제가 알기로는 좀 아까 회사원이라고 아이덴티티를 말씀해 주셨는데 또 육아를 하고 계신 거 있어요. 저 애기 둘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궁금했던 게 공간도 운영하시고 회사원으로 또 일도 하시고 또 이제 가정에서 육아를 하시고 어찌 보면 워킹맘으로서 되게 대단한 귀감이 되지 않는가.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BBC 뉴스 캡처해가지고 스레드에 글을 올리신 분의 그 글을 캡처했어요. 스레드 글을. 근데 그게 뭐냐면 한국 출산율에 대한 문제에 대한 BBC 뉴스가 나온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BBC 뉴스가 꼭 집었던 게 여성에게 고등교육과 꿈에 대한 그런 야망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꿈을 가질 수 있는 백그라운드를 만들면서 육아가 출산으로는 단절되는 사회 구조인 거죠. 그게 BBC 뉴스에서 나온 우리나라 출산율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왜냐면 실제로 저는 사실 저를 보고 출산을 하겠다고 하시면 말려요. 왜냐면 저는 되게 환경적으로 좋은 상태거든요. 먼저는 양가 부모님이 육아를 다 도와주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영도에서 신혼집을 하다가 지금 사상으로 이사 간 이유도 제가 사상 사는 것까지 얘기했네요. 집 주소만 공개 안 하면 되니까. 다 되게 넓으니까. 간 이유도 육아 도와주신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첫째 생겼을 때 거기로 이사 갔고 둘째가 생기고 엄마가 같은 아파트 같은 라인에 이사를 와주셨어요. 일단 첫 번째가 육아를 양가에서 다 도와주시고 계시고 두 번째가 회사가 육아에 있어서 되게 우호적이에요. 육아와 출산에 있어서 우호적이고 그리고 근태가 없어요. 저희는. 그래서 근태가 없어서 출근 출퇴근을 카운트하지 않다 보니까 대신에 제가 맡은 일을 잘 해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을 여기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여기 연것도 있고 너무 좋다. 아기를 등원시키거나 아기가 진짜 자주 아파요. 근데 뭐 일반 사람들 얘기할 때는 사실 육아와 출산 100일까지 막 너무 힘들다, 출산 진짜 힘들더라 이런 얘기는 많이 거론이 되는데 병원이 많이 안 가는 병원이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있지만 사실 아기가 진짜 자주 아파요. 입원도 많이 하고. 근데 그런 상황에 있어서도 제가 유들리 있게 대처를 할 수 있으니까 아기가 키우기 되게 괜찮은 환경에 제가 처해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남편이 엄청 잘 해줍니다. 제일 중요하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갖췄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가능한 거여서 제가 엄청 강인하고 진짜 대단해가지고 이걸 다 해낼 수 있다고는 절대 보지 않고 저 생각보다 좀 깜냥이 작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할 수 있는 건 그 세 가지에 저의 가족들이 뒷받침해주고 회사가 뒷받침해주는 게 있어서 할 수 있어서 가능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런 감정들을 느껴요. 예를 들면 애기랑 더 있고 이럴 때 애기랑 더 있고 싶다. 너무 신경 못 써주고 그럴 때 느끼는 순간들이 있는데 저보다 더 조금 도와주시는 분이 적은 환경에 계신 분이라면 더 감정을 느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몸도 더 힘들 것 같고 그런 걸 생각해봤을 때 저는 제가 이미 육아 출산 결혼 출산 육아를 다 하고 있지만 권장 못 하거든요. 네,
이러려고 질문을 던지신 게 아니겠지만 아니요. 솔직하게. 네, 진짜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하고 있어서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어제도 아기 있으신 분이 왔는데 아기랑 오면 그냥 더 잘해드리거든요. 그냥 아기 그리고 저도 아기랑 어디 가면 아기를 되게 단속하게 돼요. 아기에 대해서 유한 분위기가 사회 분위기가 아니니까. 근데 그런 것도 오히려 더 육아 출산하시면서 아기를 키우시면서 이걸 듣고 계신 분들은 토요일 날 오시면 마음껏 동화책도 있으니까 듣고 가셔도 되고 애기들이랑 네, 같이 뭐 올 수 있는. 깨부셔도 됩니다. 이해합니다. 애기가 깨부시는 거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그렇다고 좋아요. 일부러 깨부시면 안 되겠지만 감시 카메라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근데 서재 방은 안 찍혀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런 제한된 환경이어서 그리고 저도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이렇게 많은 사람인 거를 대학 때는 잘 몰랐었는데 사회에 나가면서 일을 여러 번 저질러 보니까 내가 이런 사람인 거를 천천히 저도 저를 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유롭고 싶은 사람이고 하고 싶은 게 많은 사람이구나를 알아가지고 그래서 너무 일찍 애를 낳아야 돼라는 그런 사회적 시간을 지키실 필요도 없고 자기 자신을 충분히 아시고 나서 하셔도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육아 형태를 정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그런 것들 결혼의 형태에서 아기가 있다 없다를 정하는 거에 있어서도 나 자신을 내가 얼마나 아느냐에 있어서를 정해가는데 저는 결혼도 일찍 그랬고 아기도 일찍 낳아서 그것과 동시에 저를 알아가고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뭔가 일을 계속 이제 해나갈 수밖에 없는 네. 일을 놓으면서 그 뭐 어떻게 가정을 때 신경 쓰고 할 수는 있지만 뭔가 병행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더 이제 많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아직은 뭔가 그런 것들을 듣기만 했지 내가 또 이제 직접 그 환경에 처해지면은 엄청 많은 어려움이 또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에 반해서 이제 좋은 점도 있겠지만 그래서 뭔가 같은 여자로서 네. 일도 하면서 이제 가정도 챙겨야 되는 그런 것들이 밸런스가 되게 중요하겠다 싶은데 또 이제 보이지 않는 그런 어려움과 좋은 점들이 이제 뭔가 들으면 아 그렇구나라고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백조의 허우적 물 밑에 허우적 안 보이지만 밑에서 발 이렇게 하고 일단 저 완전 계획형이 아닌 사람인데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엄청 기록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거든요. 예를 들면 뭐 애기 앞치마 챙겨서 보냈어야 되는데 까먹는다든지 앞치마 없이 그리고 애기가 남자인데 앞치마 다음날 바로 보내야 돼서 당근을 하러 갔는데 뭐 토끼가 그려져 있는 분홍색이지만 뭐 어쩔 수 없다 보낸다든지 귀여워. 그런 뭔가 완벽할 수 없음을 용이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아요. 조금 내려놓고 많이 내려놔야지 되는 토끼 것 같고. 그려줘도 네. 괜찮아 귀여워. 그래서 애기 뭐 준비물 못 보내도 뭐 죄송합니다 하고 선생님한테 죄송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챙겨 보내야 되고. 애기는 괜찮다고 했나요? 애기는 몰라요. 그게 참 다행인 거죠. 애기가 그것까지 애기가 인식했으면 진짜 스트레스가 가중될 텐데 애기는 덜 아니까 이제 좀 더 올라가면 그럼 그때 걔가 챙겨야죠. 그럼 이제 이런 가족한테 한마디 혹시 고마워. 너무 다 건조하게 너무, 왜 너무 진짜. 드라이하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챙기려고 해도 놓칠 수밖에 없는 게 너무 챙길 게 많거든요. 그쵸 그거는 뭐 너무 챙길 게 많아서 챗GPT가 아니니까 챗GPT도 환상률이 쩔잖아요. 소울메이트여가지고 정말요? 죄송해요. 소울메이트한테 제가 너무 발언을 좀 실례했네요. 네. 근데 이렇게 힘든 점이 많은데 혹시 다시 태어나도 결혼을 하고 싶다거나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이실
생각했지. 되게 철학적인지. 아 근데 네. 뭐 철학적이라기보다는 사실 요즘에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 너무 혹은 많죠. 뭐 출산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이 세상에서 맞아. 네. 가정의 형태가 다양해져. 네, 네. 그거를 뭐 선택할 수 있다면 선택하실. 근데 이게 어떻게 나갈까 건지. 걱정이 된 거야. 그러면 네. 왜냐 제가 그 얘기를 엄마랑 저랑 되게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 엄마한테 나는 근데 만약에 제 딸 이름이 유솔인데 유솔이가 결혼하라 그러면 난 결혼 안 시킬 거야. 유솔이는 절대 결혼 안 시킬 거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런 발언들을 하면 그러면 어른들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엄마는 가장 덜 그렇게 얘기하긴 하는데 네. 애들 너무 예쁘지 않냐 이 얘기 진짜 많이 해요. 그래도 음. 예쁘지 않냐.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하는데 저 그거 진짜 뭐랄까 힘도 안 되고 위로도 안 되고 응원도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애기 이쁜 거 제가 제일 잘 알아요. 그래, 잘 가장 알지. 귀엽고 이쁘지. 네. 애기는 본능적으로 엄마한테 가장 애교를 많이 뜨고 엄마를 잘 찾기 때문에 그 애기 귀여운 점 저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게 있어서 그런 말을 하는 건데 왜 한숨 쉬시죠? 힘드시나요 혹시? 그냥 리액션. 리액션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러면 너 유솔이 유한이 안 예뻐? 이 얘기를 들을까봐 이 발언이 그리고 언젠가 애들이 혼나 이거 들었을 때 그러면 우리 낳은 거 후회해? 이런 거 말할까봐 항상 조심스럽더라고요. 근데 그 뜻이 네. 아니고 뭔가 그쵸. 결혼에 대한 자기의 네. 관점이잖아요. 거지. 관점인 거지. 아이가 힘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아이는 힘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아기가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로 태어나거든요. 근데 그게 여러분처럼 작동을 하는 하나의 생명체고 인생을 책임질 수 있게 인성적인 것부터 해가지고 기능적인 것부터 다 해줘야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을 키우는 거는 어쩔 수 없이 힘들다고 생각해요. 근데 전 두 아이 통해서 저도 제가 깨닫지 못했던 모습들도 자주 보고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저를 온전히 좋아해주는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것도 감사한데 제가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 본론으로 질문에 돌아와서 대한 답을. 일단 저 백그라운드 다 얘기했으니까 너무 제 발언에 오해하지 말아주시고 비난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고 아 그럼요. 백그라운드 다 깔았으니까 이제 그럼요. 대답을 하자면 저는 결혼은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상진이랑 한다면. 네네네. 오늘 TMI 다 나왔어? 사랑꾼이다. 오빠가 진짜 재수정, 잘해주거든요. 재수정. 오빠 같은 사람 진짜 잘 없어요. 네. 아 잠깐만 그 네. 실명 괜찮으세요? 이건 자를까요? 오, 실명은 좀 그분이. 네. 괜찮지 않을까요? 금방 검색해도 금방 나오거든요, 사실. 그래요? 네.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사랑꾼. 네. 그래서 오빠랑 결혼을 한다면 결혼 완전 추천. 근데 아이는 더 늦게 낳거나 안 낳거나. 나 내가 왜 왜냐면 이렇게 제가 감동받지? 그 신혼 초 때 아기가 낳기 전에는 주변에 진짜 결혼 추천하고 다녔거든요. 아기를 낳고 나서 아기를 놓는 거는 좀 더 생각을 해봐라. 근데 왜냐하면 제 성향이 제가 후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발견한 제 성향을 보고 깨달은 것 같거든요. 근데 저만 몰랐나 봐요. 그래서 양가에서 엄마 아빠가 엄청 도와주시는 이유도 제 성향을 너무 잘 알아서 제가 저의 삶에 만족하고 삶을 주체적으로 살기를 도와주시고 계시다 생각하거든요. 제 성향을 아시는 분들이시니까.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계신다 생각을 하는데 전 너무 자유롭게 다니고 싶은 건 너무 많고 그리고 뭐 참여하고 싶은 거, 배우고 싶은 거, 만나고 싶은 거 이런 게 너무 많고 한 사람이어가지고 네. 근데 듣다 보면은 네. 뭔가 이제 일을 하는 거 외에 이제 또 가정이 생긴다는 건 다른 의미인데 맞아요. 그 부분에서 혜은님이 계속 말씀하신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 조금 더 이 시선이 넓어지고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뭔가 조금 더 이제 책임감도 있고 맞아요. 뭔가 그런 게 일에도 긍정적으로 좀 작용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혜은님이 아까 인스타 얘기도 하셨는데 저는 궁금했던 게 계속 시도하는 사람이라는 그 키워드가 앞에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 사실은
시도하면서 뭔가를 찾아가는 사람이라는 그런 맞아요, 이야기들이 맞아요. 이제 좀 맞아요. 많이 공감이 맞아요,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요새 사람들도 보면은 새로운 거 되게 많이 배우고 시도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제일 처음으로 묻고 싶은 거는 좀 어떤 것들을 시도해 왔는지, 왜 시도하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얘기하는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 시도라는 키워드를 찾았던 거는 그 에어비앤비 했던 때가 시도집이었어요. 에어비앤비 이름이 네, 시도집. 그거 그때 정했었고, 그리고 저가 그 전에는 그 회사 동료분들과 협동조합 형태로 잡화점을 열었었어요. 일상적인 잡화점을. 근데 코로나 만나면서 접었는데 한 1년 반 정도 하고 접었고, 그다음에 에어비앤비는 준비 1년, 운영 2년 정도, 한 3년 정도 하고 접었고 이제 이거를 시도하게 됐는데 세 번째네요. 네, 이게 세 번째 공간이에요. 근데 그리고 첫 번째 할 때, 그러니까 잡화점을 열었을 때는 제가 문구류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언박싱 영상 해보면 진짜 잘할 것 같다 얘기 진짜 많이 하는데, 근데 잡화를 너무 좋아해서 좋아하는 거를 궁극까지는 아니지만 제조 만화 이런 거 판매까지 하진 않았으니까 판매도 했구나. 근데 아무튼 브랜드를 만드는 것까지 아니었지만 그런 제가 좋아하는 잡화를 소개할 수 있는 공간을 해보면 좋겠다. 가야 있어서 시도를 했고, 그리고 그 중간중간 사이사이에서도 하고 싶은 게 생기면 안 될 이유를 찾기보다 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찾아요. 그 시도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생각이 들었던 시도하고 싶은 일을 진짜 시도를 움직이기 위해서 방법을 먼저 찾는 사람이어가지고 그런 시도도 해봤고, 그리고 디자이너가 되어보고 싶었던 꿈이 있었거든요. 그 대학 이후에 아버지와 이제 부딪혀가지고 부딪혔지만 그렇구나. 근데 그때 그래서 디자이너 회사에서 일해보고 싶어서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무상으로 디자인 회사 아는 분한테 출근해봐도 되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실업급여 받아서 저 돈 안 주셔도 되는데 진짜 그냥 디자인 회사에서 어떻게 일하는지 궁금해가지고 가보고 싶다. 그래서 가본 적도 있고, 책을 써보고 싶어서 뭔가 클래스 같은 거 다녀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배우는 시도들도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특징들이 있는 상태에서 에어비앤비를 열 때 저같이 일하시는 분과 같이 기획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페르소나가 그분과 저 같은 사람이었어요. 우리 같은 사람이 왔으면 좋겠는 숙소인 공간을 만들어보자 했을 때 그때 막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쫙 적어보고 나니까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게 많고 그런 걸 통해서 성장해가는 자기를 발견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그때 시도라는 키워드를 만나게 그러니까 깨닫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그 맥락으로 계속 저를 소개하고 있고 최근에 혹은 또 앞으로 좀 시도하고 싶은 서평가.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서평가. 네. 근데 왜냐면 서평가가 되는 법이라는 유유출판사에서 나온 책을 지금 읽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책에서 나온 분들이 제일 앞쪽에서 서평가가 되는 방법은 쉽다. 서평을 써서 올리고 자기가 서평하라고 외치면 된다. 왜냐면 그게 인증이 없대요. 뭔가. 네네네. 네, 뭐 자격증이라든지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건 없대요. 근데 대신에 공공성이 있어야 되고 책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 이런 거를 그 저자분을 얘기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네, 그런 책도 읽고 하면서 그리고 책을 좋아하고 읽기 시작한 것도 사실 그 에어비앤비 준비하던 1년 기간 동안 많이 읽기 시작했던 게 거기에 책 큐레이션 때가 있었거든요. 그 북선반에. 그래서 거기에 진짜 시도하는 사람이 내가 읽었던 좋은 책들을 소개시키기 위해서도 그때부터 책을 많이 읽었는데 근데
휘발되잖아요. 이 네. 뭔가 이렇게 써두지 않으면 그거에 대한 약간 아쉬움이 좀 몇 년 전부터 있었는데 글을 쓰는 거에 대한 장벽은 진짜 높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못하고 있어서 근데 단순히 소감을 쓰는 거랑 아, 아니죠. 서평이라는 네. 개념이랑 좀 다를 것 네. 같은데 그게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제가 책을 다 읽고 나서 정리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꼭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기 밑에 서평. 자신은 없지만 애써 보겠습니다. 애쓰고 또 시도하는 혜연님과 네, 오늘. 이 거짓말을 빈말을 못 해가지고 어, 네, 근데- 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못 하겠네요. 근데 아까 쭉 그것도 그렇고 결국 시도하려면 나한테도 솔직해야지 네. 이게 움직여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또 이제 더 듣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4부, 5부로 나눠가지고 찍고 싶은데 또 시간이 어느덧 많이 흘러가지고 오. 얘기하니까 네.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오늘도. 그래서 강사님 좀 혹시 뭐 더 추가로 묻고 싶은 거나 이런 거 있는지. 저는 그 시도하는 사람이라는 키워드에서 어쨌든 저도 좀 하고제비여서 뭔가를 하고 싶은 게 많고 네. 좀 이것저것 좀 시도하는 편인데 그러면 보통 네. 끝맺는 게 좀 어려운 편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또 뭔가를 공감. 하나를 시작하면은 네. 뚝심 있게 해서 무조건 끝장을 보는 사람이 맞아요. 있는데 시작하기까지 엄청 오래 걸리는 뭐 그런 종류의 뭐 물론 네. 뭐 그 사이 어딘가에 사람도 네. 있을 거고 뭐 네. 다양한 사람이 있겠지만 이제 어쨌든 그 조금 더 전자인 성향이라고 말씀해 네. 주셨던 거가 있으니까 네. 혹시 요 점에서 이제 끝맺음을 더 잘하고 그러니까 바꿀 수 있다면 네. 끝맺음을 잘하고 싶은 사람인지 아니면은 밸런스 중독. 아니 그냥 저는 그거였어요. 이게 아예 시작이 두려운 것보다 차라리 이렇게 벌리고 나서 끝맺지 못하는 게 여러 개가 있는 게 나은 것 같은지 그게 그냥 궁금했던 거죠. 근데 그 끝맺음이라는 게 그것도 자기 자신을 아는 거랑 맞닿아 있다 생각이 드는 게 만약에 제가 에어비앤비의 목표가 완전 만실이 돼가지고 예약이 너무 못할 정도여가지고 바쁘다 바빠 그게 막 에어비앤비. 예약이 너무 힘든 에어비앤비라고 소문이 나야 돼 라고 했으면 끝이 절대 못 맺어. 그때 끝내면 안 되는 거였었어요. 근데 그런 끝맺음의 시점이 자기가 어느 선까지만 해봐도 만족이 되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 저는 제가 해봤다 경험이 쌓였다로만 해도 매짐이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 만약에 밸런스 게임이었으니까 전 끝맺음 시도가 쉽고 끝맺음을 적당히 하는 사람이 지금은 여전히 좋아요. 왜냐하면 그걸 하면서 알았거든요. 그 숙박객은 내가 대하기 어려운 고객층이구나 이런 걸 깨달아가지고 지금 이제 숙박업은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자파점을 해봤을 때 자체 제품이 아니면 진짜 수익 구조가 남기기 엄청 힘들구나 이런 것도 뭔가 느껴보기도 하고 해봤으니까 또 아는 것들이네. 그런 것들 그리고 운영은 정말 품이 들어가는 것들이 있으니까 공간 운영하는 게 진짜 어렵죠. 네. 그래서 또 그런 것들에 저의 경험에 이렇게 섞어서 지금의 또 서재이자 서점의 운영 방식이 나온 것 같고 그냥 읽는 걸 주안점으로 하니까 품이 조금 덜 들고 뭔가 무인으로 해도 괜찮고 이런 것들이 있고 목표 설정이 네. 결국 끝하고 이제 네. 연결이 되니까.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 일단 오니까 거기에서부터의 그 손님을 만나는 거에 에너지도. 대한 에너지나 뭔가 즐거움 같은 게 또 다르더라고. 만났을 때 그냥 일단 너무 반가워. 근데 저는 사실 제가 진짜 음주감으로 좋아하는 인상을 진짜 많이 풍기거든요. 그래요? 네. 책 얘기를 계속 하셔서 서평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근데 초면에 감사해요. 서평 좋아하는데 메이킹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럼요. 네, 초면에 저 음주감을 진짜 좋아할 것 같은 이미지를 많이 풍기는 사람인데 ENFP 성향이 있어가지고 근데 사실 제가 노래방도 별로 안 좋고 술도 거의 즐기지 않는 사람이어가지고 커피는 즐기시죠? 모모스 이사님 보고 계십니까? 협찬 들어왔으면 좋겠다. 영경이 진짜 영도에서 애쓰신 분이시거든요. 모모스짱.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근데 접점이 맞는 분들이 그러니까 책이라는 매개체로 접점이 맞는 분들이 들어오시는 게
또 좋더라고요. 근데 그게 시도를 가볍게 하고 맺어봤으니까 제가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뭔가 정리되진 않은 언어지만 어쨌든 제가 체득한 본능적으로 체득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가질 수 있어서 다시 태어나도 저는 그냥 시도하고 빨리 끝내는 걸로. 빨리 시도하고 내 만족선에서 끝내는 걸로. 왜냐면 예전에 그 어렸을 때도 학원 같은 걸 길게 못 다녔거든요. 그래서 진짜 길게를 다니는 경우는 선생님 영향이 진짜 컸어요. 그래서 사람 그쵸, 영향을 그쵸. 진짜 많이 받는 사람 네. 환경 중에서도 사람의 영향을 진짜 제일 많이 많이 받으시구나. 받는 사람이어가지고 선생님이 진짜 좋을 경우 아닌 이상 길게 잘 못 가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따져봤을 때 그게 또 지금까지 이어졌네요. 오는 사람들에 대한 에너지로 이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거니까. 네, 저는 이번에는 진짜 오래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올해라고 하는 그 끝맺음의 기준이 뭐죠? 끝맺은 기준이 없어. 5년 이상. 5년 이상. 네. 그래서 저 이거 5년 뒤에 드릴 수 있어요. 아 그럼 제가 물론 저 5년 뒤에 여기 있다면 받기만. 여기 존재한다면 아, 제가 택배로 보내드릴게요. 그럼요.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혹시 혜연님한테 또 궁금한 게 생기거나 그러면 저도 이제 보면서 뭐 인스타나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오늘 좀 어땠는지 먼저. 맞아요? 네. 재밌었어요. 굉장히 아까 가족한테 보내는 말도 그렇고 마지막 서평이라고 생각하시고 네, 조금 되게 써볼까요? 네. 조금 섞고 좋아요. 서평이라 생각해 네. 주시고. 네. 서평 못하겠는데? 서평해야죠. 자칭 서평 첫 번째로 생각하세요. 아니면 강사님부터 좀 오늘 어땠는지. 네. 저는 사실 이제 언젠가 제 집을 좀 마련하게 되고 네. 좀 넉넉한 환경에서 주거 공간을 마련하게 되면 서재를 꾸리고 싶다는 생각을 좀 하는 편이었거든요. 네. 뭐 서재가 아니더라도 좀 작업실 같은 걸 두는 걸 계속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것의 일환인데 그게 이제 공유 형태로 하신 것 같고 그런 게 재밌었고 저도 네 언젠가 사용하게 되면은 서재를 한번 오고 싶다 그런 생각을. 어떤 책 좋아하세요? 저는 사실 에세이를 오. 좋아하는 편이고 제일 좋아하시는 네 책이라든지 작가님 있으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 하나 있는데 네, 그 궁금합니다. 폴 칼라니티라는 그 미국의 정신과 의사분이 쓴 책이고 그분이 네. 암투병하면서 쓴 글이거든요. 결국에 이제 돌아가시긴 했는데 어쨌든 그게 이제 유작이자 첫 번째 작품이자 마지막 작품인 근데 이제 너무 재밌는 책이라 가지고 재밌습니다. 서재 들여놔야겠네요. 이렇게 추천하면 서재도 들려주시고. 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사람 만나면서 사람 통해서 책을 접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만나본 사람의 결과 이런 거 생각하면서 미스터 초밥왕 같은 웹툰도 가능한 것 같아요. 스미마생. 초밥 안 되나요? 알겠습니다. 그런 거 안 된다고 합니다. 네. 네, 너무 시리즈물 아직 어렵고요.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네. 미스터 조합 저도 봤습니다. 네, 5년 뒤에 저도. 부탁드리고 그러면 저도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면 저는 서점마다 이게 부산에도 그렇고 전국에도 서점이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독립서점도. 맞아요. 근데 진짜 주인이 어떤 마인드로 여기 공간을 채워넣는지가 서점이 진짜 많이 드러나구나 하는 생각 오늘 되게 많이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읽고 싶은 사람들 이 네. 서점은 책을 좋아하고 읽고 싶다 네. 하는 사람들한테는 진짜 맞춤형으로 많이 방문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이제 육아에 대한 그런 또 현실적인 얘기들 솔직하게 나눠주셔서 전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여러분이 한 두세 문장 이상 말씀하셨네요. 재밌었습니다. 한마디 했으니까. 그쵸? 최소 한 문장을 말씀해 정신 차려! 주셔야죠. 아침에 정신 차려. 마지막 에너지를 끌어모아! 저는 그 인터뷰를 하거나 진행을 하는 역할을 많이 하다가 이렇게 정리를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해본 게 거의 처음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또 좋았고 제가 예전부터 주변에 브랜드 디렉터 하시는 분들이나 개인의 퍼스널 브랜딩 키워드를 잘 잡으시는 분들한테 항상 그 얘기를 했거든요. 저
어떤 강점이 있는지나 제 이거 좀 정리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했는데 여러분의 편집을 기다리며 저가 어떻게 어떤 사람인지 제 3자의 눈으로 다시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 같아가지고 또 좋습니다. 저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가늘고 길게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오기를 바라진 않고요. 가늘고 길게 오래 하고 싶어요. 그리고 좀 오래 했다 싶을 때는 유명해져도 되는데 가늘고 길게 오래 하면서 오래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을 언젠가 또 남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알겠습니다. 오래오래 5년 뒤까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5년 뒤에 이 책을 전달할 수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또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마지막에 한번 카메라 보면서 안녕 할까요? 여기 보면서 안녕. 안녕.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